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우리가 설 연휴 직전에 나의 대통령을 5글자로 정리해달라는 온라인 설문을 4일 동안 진행했죠. 네. 예, 이게 그냥 뭐 댓글놀이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름, 거주지역, 나이, 연락처 이 개인정보를 적고 참여하는 설문이라서 좀 끄림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참여할까 싶었는데 네. 무려 62명이나 참여했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뭐 100명 정도 참여하면 좋겠다 싶기는 했는데 기사 정리하면서 보니까 60명도 60여 명도 많더라고요. 그 2호기와 3호기가 생각하는 대통령 5글자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3호기. 이거는 깊이 생각 안 하고 바로 나오는 걸 해야겠죠. 예. 그 말하면서 생각한 거죠. 저는 경제 대통령. 경제 대통령. 비슷한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호기. 저는 이게 말이 되네. 머리 안 아픈 대통령. 머리 안 아픈 대통령. 그냥 알겠습니다. 좀 고민한 일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리저리 고민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기득권 타파로 5글자 정했고요. 관료, 재벌, 거대 매체 등이 맺은 카르텔을 좀 흔들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대선처럼 큰 선거는 보통 프레임이나 분위기 이런 것에 좀 휩쓸리게 되잖아요. 언론이 그런 걸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후보들은 그래서 또 늘 한 방을 좀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네거티브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악순환이 되고 또 이번 대선도 보면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언젠가부터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니 이런 프레임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잠시 신경 끄고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과연 뭘까 잠시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기획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5글자로 정리를 하고 이유도 적어달라고 그렇죠. 부탁을 드렸는데 대충 그냥 5자 맞춰서 대파거나 뭐 이유도 그냥 안 쓰고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쓰신 분들이 맞습니다. 자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풀어가지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답변을 한 응답자 가운데 5명을 또 선정해서 각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인터뷰에서 더 깊고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선이 진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죠. 3월 9일이죠. 오맥도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 그래도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참 이미 보살이고 긁어 부스럼입니다. 3호기는 또 왜 쓸데없는 말 꺼내가지고 저는 그저 당연히 이때쯤 되면 하겠거니 하고.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신입사원 면접을 보거나 교육을 할 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잘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살려면. 예전에는 그냥 그 지원하신 분께 신입사원에게 신문 보나 뭐 신문 본 적은 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이 질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자, 우리 회사 지원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모님이 신문 본 모습을 본 적이 있나? 그 뭐라고 답변하죠? 그러면? 부모님이 신문 보는 것을 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제법 됩니다. 아니, 우리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누워서 침 뱉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맞네요. 누워서 침 뱉는 게 됐네요. 어쨌든 대선인데도 언론이 좀처럼 정책 검증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을 많이 접하잖아요. 또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신문, 특히 지역 신문이 열심히 정책 검증 보도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경남 도민일보는 할 거지 않습니까? 하죠. 벌써 시작하기도 했고.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남 도민일보가 연재하고 있는 대선 후보 정책 검증 기사를 바탕으로 누가 뭐라 하든 정책 검증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걸 뭐 제가 대충 가제를 붙인다면 신문을 보지 않는 너님들을 위해 신문이 준비한 정책 검증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제목은 조금 그렇게 가면 그렇게 안 가겠습니다. 예, 가제는 좀 가제로 끝나고. 네, 그렇죠. 예, 가제는 가제일 뿐. 예, 네. 예. 현재 5가지 분야에 걸쳐서 이미 정책 검증 보도가 진행됐는데 네. 방송은 일주일에 이제 1회인데 네. 이제 일주일치를 모아서 그러면 예, 그렇게 하면 보도를 나열하는 것만 해도 좀 빠듯할 것 같고 한두 가지 정도 분야를 보는 걸로 하고요. 네. 또 대상 기간이니까 짧게 녹음을 하더라도 조금 자주 녹음하는 걸로 네. 그렇게 준비를 하죠. 먼저 정책 검증 하기 전에 네. 현재 정책 공약 분석 대상이 되는 다수 후보가 네. 5명이 있죠. 예, 그렇죠. 예. 네. 예,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하면 이제 바로 이제 4명은 뭐 바로 얼마 전에 뭐 방송 토론도 했고 하니까 그러는데 나머지 한 명이 진보당 김재현 후보입니다. 네. 이거 보면 좀 빠진 후보들 좀 섭섭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 생각에도 4명을 검증하는 게 아마 좀 가장 뒷말이었고 안전한 선택인 것 같은데 네. 일단 기획을 주도하는 자치행정부에서는 기획 첫 회에서 5명을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진보당은 여러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치렀고 또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독자들한테 설득이 될까요? 뭐 독자는 잘 모르겠고 후보 체제에서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고요. 하지만 또 아무 설명 없이 4명 또는 심지어는 양자로 몰아가는 보도도 흔하잖아요. 네. 이렇게 기준을 설명하고 들어가는 점이 차라리 좀 낫지 않나. 그런 점에서 독자도 그 기준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우리가 5명을 선정한 기준과 또 5명밖에 우리가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그렇죠. 또 이렇게 설명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첫 번째 정책 검증 분야는 뭡니까? 예, 첫 주제는 지역 소멸 균형 발전입니다. 일단 경남도민일보는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 발전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후보 정책과 공약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메가시티 견해,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우리 경남 대상 공약입니다. 맞습니다. 차례대로 보죠. 예. 네. 요거 이거 나눠 가지고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소개하는 정당에 그렇죠. 자기 당처럼 감정 인고 이렇게 이입하면서 좋네요. 5명이니까. 예. 그럼 일단 제가 누가 뭐래도 뉴미디어부의 주류 아니겠습니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시리즈는 2호기 가십시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성대모사 좀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보정당은 3호기. 네. 정의당과 진보당. 네. 감정이입 제대로 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인식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구호가 지방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야 진정한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인재 취업과 정주 여건 마련을 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고요. 예. 농어촌 기본소득을 월 최대 100만 원. 예. 여러분 100만 원입니다. 예. 제가 방금 이걸 본 순간 지방 농어촌에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근데 너무 이게 기본소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게 만병통책도 아니고. 네. 국민의힘 한번 봅시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지역 문제 해결책은 지역이 가장 잘한다. 예. 알아서 해라는 겁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지.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삐딱하네. 각 지역 반말하셨나요 지금?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 비교 우위 사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말이 딱 바로 나옵니다. 그제 하면 뭡니까? 조선 아닙니까? 사천, 항공우주, 창원은 방위산업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는 산업들은 그냥 제껴둔다는 얘기인가요? 참 진짜 삐딱하게 생각하시네. 다음 공약을 봅시다. 촘촘한 도로, 철도망으로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요즘 같은 때 교통만 확보하면 다 됩니다. 좀 그 제안은 별 나쁜 건 없는데 이게 너무 교통 접근성이 좋으면 체류형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장소가 되는 경우도 네. 많고 해서 오히려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잖아요. 네.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촘촘하면 그렇죠. 또 고속이 될 수 없다는 그 어쩌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냥 넘어가더니 우리 좀 입이 좀 풀렸다고. 바로 윤석열 후보한테는 진짜 이렇게 꽃들이 하나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네요. 입장이들. 네, 뿌듯하네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봅시다. 네. 지역 소멸 문제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라고 있습니다. 제가 진보 정당이 이런 함정에 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구호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아니,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언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 소멸 균형 발전에 가장 큰 시대적 과제라고 써버리면은 네. 그러면 다른 공약에는 뭐 시대적 과제가 없습니까? 제가 대충 생각해도 이거보다 네. 중요한 그 국가 단위의 정책 공약들이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진보 정당들이 특히 말씀 쓰미가 크면 제가 보고 하라면 그냥 뭐 가장 뭐 시대적 과제 이런 말 안 쓰죠. 그러면 이 나온 공약들이 다 시대적 과제. 그렇죠. 네, 뭐 전국 시군구 70개 혁신 도시로 이제 재편하겠다고 했습니다. 70개. 뭐 70개 이게 뭐 어떻게 재편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이게? 전 잘 모르겠는데 좋나요 그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많은 걸 70개로 이라면 좀 계산하기 좋아서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줄 알고 또 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그 전국 10개 지역 거점 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이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울대 지원을 깎을 수도 있잖아요. 그 너무 트집 아닙니까? 그런가? 우리가 이 프랑스처럼 뭐 1대학, 2대학도 아니고 좀 실현 가능해서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이제 서울대 지원을 깎을까요? 깎지는 않나요? 예, 뭐 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 근거가 있나요, 그게? 뭐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점점 막 나가네요 이제. 네, 안철수 후보도 한번 보죠. 그 안 후보께서는 민간 기업 유치가 균형 발전 핵심이라는 게 내 신념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업만 유치하면 됩니까?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바로 지방 정부가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한 법적 권한 그리고 재정권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법제정과 재정 지원은 국회 권한인데 의석수가 지금 그런 하찮은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대선 얘기하면 대선 얘기. 우리 그 국회의원 얘기하는 대선입니다. 의석수가 대선. 그런 거는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끝입니까? 끝입니다. 삐지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아까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이 얼마라고 했죠?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요? 100만 원이요. 그래, 100만 원 힘든다니까. 네, 100만 원으로는 그 우리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농민수단 월 150만 원. 네, 졌습니다. 50만 원만큼 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 노동행정 또 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그렇나요? 근데 보통 다른 후보들은 구호 먼저 얘기했는데 구호 없습니까? 수도권 자원을 지역에 분산해야 된다고 이제 구호를 했습니다. 이거 소박하다고 해야 됩니까? 순수하다고 해야 됩니까? 소박하네요, 그냥.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지역 소멸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구호 또 견해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화끈하게 밀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4대 메가시티 완성해서 강력하게, 여러분 강력하게입니다. 그냥 추진이 아니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또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지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그리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덮어놓고 그렇게 우기지 마십시오, 진짜. 아니 그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죠. 아니죠, 그래도 어려운 걸 해내는 후보라고.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까봐 이 메가시티에 더 많은 권한, 자원을 배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완책이 다 있네요. 심상정 후보는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뭡니까? 뭐죠? 또 다른 불균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이런 게 안 하겠다는 답변이네요. 어쨌든 메가시티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말에 담긴 선의는 제가 바로 이해가 돼요. 네. 또 뭐 그런 걱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우리가 그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의정부, 태계원 이런 걸 동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거대 단위 행정권에서는 행정권 내에서나 또는 그 주변의 그 역 외의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냥 당연히 뭐 어떤 또 다른 불균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건 안 하겠다라는 거는 약간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해요. 우리 후보께서 일단 아니라고 하셨으니 뒷말은 안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역시 메가시티 성공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우리는 강력하게라고 했어요. 적극적입니다. 여긴 적극적으로. 조금 약하죠. 광역 경제권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국가에서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또 이 부산 경남 그다음에 울산 쪽이니까 또 한편으로 또 서부 경남이 좀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 경남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경 메가시티 관련 논의에선 좀 모범 답안이죠. 서부 경남 언급은. 그러면 김재현 후보는요? 김재현 후보는 그 농촌 지역 소외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안 하겠다 말이네요. 이런 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것도 또 잘 들어봐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기사상에서는 그 뒤에 어떤 얘기가 없어서 또 그 의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의당이나 진보당에서는 수도권이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불경 메가시티가 되풀이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번 공약을 살펴볼 건데요. 그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수도권 공공기관 200개 싸그리 옮겨버리겠습니다. 200개가 뭔지도 안 떠오릅니다. 왜 뭔지 제가 이게 왜 199개도 아니고 201개도 아니고 200개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200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혁신도시 시즌2 시즌2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 공약입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는요. 그 아까 200개를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앞서 이렇게 이전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한 100여 개 정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평가를 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 어려운 거를 해내는 후보라는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해냅니다. 이런 걸 내지 않겠어요. 정의당은 임기 내 우리 후보님은 임기 내 300개 이전 완료. 또 100개? 가짠다. 200개 꺼져라. 또 300개. 원도심 도시재생을 접목해서 이제 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네요. 우리 100개, 200개 갖고 너무. 그래서 메가시티에는 부정적이지만 또 공공기관 이전에는 화끈하게 하겠다. 안철수 후보는 어떤가요? 안철수 후보는 그냥 이전 효과에 좀 한계를 봤다. 그래서 좀 이게 좀 힘들지 않겠나.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말이죠. 이게 안 한다는 말이죠. 현재 그러면 100개, 200개, 300개 안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재현 후보. 김재현 후보는 2차 이전은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2차 이전 조속. 어쨌든 이전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제일 좀 그 다른 의견을 보이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주목해야 될 어쩌면 경남 공약을 이제 후보들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부터. 요즘 경남에서 우주 뭐 청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청은 과일을 설탕에 담그는 걸 청이라고 하고요. 청 이런 걸 안 됩니다. 우주 전략 본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이게 경남에 만든다는 겁니까? 그럼요. 사실 그까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감정이입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공공의료원 없어서 서부 지역에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습니까?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거 차질 없는 추진.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뭐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이 그래 얘기하면 아이고 이미 하기로 한 거를 묻어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 성남에 공공의료원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더 힘들게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 네. 그래서 조금 무게감이 다르다. 내가 묻어가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무게감은 다르다. 이렇게 조금 변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전선 수서행 고속 열차를 운행한다. 지금은 이제 서울역으로 가는 KTX만 경남 쪽에 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까 뭐 본부라고 하셨는데 뭐 본부까지는 좀 그렇고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고 뭐 물론 서부 경남 쪽이겠죠. 그 아무래도 거기 항공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서부 경남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딱 내세운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다시 원자력 에너지에 힘을 얻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겠다. 저는 이제 이런 공약 같은 경우에 메칸더 V 공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두산 중공업 그 원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뚜렷하네요. 그러니까 그 원전 산업 정상화는 아마 다른 후보들하고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뭐 이거를 유권자들께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다음에 국립 트라우마 치유 복합단지. 트라우마를 많이 겪는 분, 뭐 치유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짓기로 했고, 그다음에 서부 경남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 뭐 공공의료원하고는 뭐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료 분야의 공약을 맞춰놨네요.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창원에 산학연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또 주력 산업을 더 고도화하는 걸로 또 하고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마 지금 다들 머릿속으로 뭔가 안 와닿는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건 정말 그 기반을 다지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중의 그 표심을 잡지 못하겠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 남부 내륙철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앞당겨서 그냥 갈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좀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앞당겨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 2030 엑스포에 경남 파급 위에 적극 지원하겠다. 이건 제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 앞당겨 완공과 부산 행사를 경남에 파급하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전형적인 묻어가기 아닙니까? 이거는 덜러리 중에 상덜러리가 만들어질 때 메가시티와 연계해서 잘 이렇게 해보시겠다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우리 사무기는 당적 불문하고 선의의 해석자네요. 좋네요. 그래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김재현 후보가 아마 정말 독창적인 그 공약을 보실 수 있는데 독창적이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뭔가 잘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청년 일자리 은행을 설립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고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게 진보당은 경남 지역에서 또 유난히 활동이 왕성한 진보정당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공약 같은 경우에는 경남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렇죠. 같은데. 굳이 경남에만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좀 두루뭉술한 공약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런 학벌에 부정적인 분들에게서는 이미 대학 서열화가 정리가 머릿속에 돼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선언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 김재현 후보의 그 투쟁력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김재현 후보라면 이 서열화 해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로 제가 갑자기 있습니다.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면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쟁력이라는 말에 네, 의지만은 강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대선 후보 정책 검증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려면 힘든데 제가 진보 정당 두 개만 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는 개인적. 저도 아까 이호기가 나눠서 하자고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네요. 감정이입을 하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신문 지면에는 총 13회 기획으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한 4회, 5회 정도 보도가 됐고 이제 차차 보도된 걸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나눠서 공약들을 비교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공약이 좀 디테일하게 뭔가 이거 실리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각자 후보에게 너무 이입한 나머지 상대의 좋은 어떤 공약을 또 폄훼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객관적으로 이 공약은 괜찮다 싶은 건 또 박수 쳐주고 그래 합시다. 우리 너무 감정이입한 나머지 자기 것만 가지고 너무 대들지 말고. 저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150만 원 얘기했을 때 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이전은 300개가 최고였죠. 300개 1등. 200개 2등, 100개 꼴찌. 안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조금 지면보다는 조금 듣기 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저는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